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집단 소송과 브로커 또 집단 소송의 수임 방법, 진행 방법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단 소송이라 하면은 말 그대로 여러 명, 적어도 한 10명 이상 되겠죠. 5명 이상인 경우도 집단 소송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집단 소송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이 다수가 모여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면 보통 집단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단 소송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같이 우리가 아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그 집단 소송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단 소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고 그 사람들이 법원에 어떤 구제 청구를 해서 이기게 되면 같은 상황에 놓였지만 재판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의미의 집단 소송이 원래 집단 소송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증권 관련 집단 소송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사유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한 다수 10명 내지 20명 이상, 많은 경우는 몇백 명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를 집단 소송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집단 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은 시쳇말로 말하면 변호사만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아무리 혼자 할 때보다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수임료를 아무래도 1인당 적게 받을 테니까, 적게 받더라도 많은 사람이 있게 되니까 총액이 커져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집단 소송하게 되면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그에 관련해서 행정적인 이제 지원을 많이 하게 되고 자원을 많이 투입하게 돼서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어쨌든 이 집단 소송에 관해서 나중에 승소하게 되면은 그 승소 금액도 커질 테고, 그에 따라서 변호사들이 받을 수 있는 성과 보수도 상당히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법조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많이 뛰어들게 됩니다. 소위 국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무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집단 소송을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는 이런 소송에 대해서 착수금을 받지 않는다.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의뢰인들께서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 성과 보수로 성과로 받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얘기는 다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재판을 가지도 않고 서면을 쓸 수도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언뜻 들어보면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기초적인 보수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걸 보고 일한 만큼 받아가겠다고 하는데 그 당연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사무라는 게 서면을 쓰고 재판을 나가고 서류를 처리하고 의뢰인을 응대하고 법원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노동력이 투입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변호사들의 시간이 투입되는 것인데, 전혀 받지 않고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사건을 수임해 놓고 그냥 놔두고 잘 되면은 성과보수 받는 거고, 안 되면은 우리가 받은 돈도 없으니 의뢰인들이 항의를 하거나 어떤 내용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책임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들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사무실이 많이 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또는 지역주택적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로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명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집단적으로 그렇게 언뜻 보기에 합리적인 어떤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착수금도 받지 않고 소위 사무장이나 국장이라는 브로커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사실은 변호사 얼굴 보기도 쉽지 않고요. 변호사도 사실은 자기가 이게 법조의 어두운 면이긴 한데 브로커를 통해서 사건 수임을 하면 브로커 피를 준다든가 수수료를 준다든가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브로커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도 사건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요. 사무장도 자기는 받을 돈 다 받았으니까 신경 쓰지 않고,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굴러가서 다행히도 법원이나 재결위원회가 잘 해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종종 그렇게 무책임하게 집단 소송을 수임하고 나서 사건이 잘 안 돼서 저희 사무실로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손댈 수 없이 다 지나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경우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사건을 되돌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다 났는데 금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 공탁이 되고 나면은 명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의 신청이나 이의 제결이나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서 좀 더 금액을 받거나, 또 뭐 다른 관리처분계획 무효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과 협상을 이제 유도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뭐 아주 길게 말씀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건 수임료를 지불을 하고, 또 정상적인 변호사에게 사건 케어를 받고, 결과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결과에 따라 좋게 나오면은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에 대응을 하고, 그 좋게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항소를 한다든가 다른 방안으로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뭐 이 그 집단 소송과 사무장이나 브로커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뭐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하였고, 뭐 저희 회사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여기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